오후 2시 예약을 한 시민들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전망 언덕에 직접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기존 부지에 꽃과 잔디를 심어 개방한 모습입니다. 산책로 옆을 따라 난 꽃을 설명해주는 해설가와 어린이를 위한 풍선 아트. 곳곳에 방문객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시민들은 어린이 정원으로 이름 붙이기엔 좀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반환된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굳이 개방을 서둘러야 했냐는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환경부 조사 결과 부지 반환 이전에 장군 숙소와 야구장, 스포츠필드 3곳 모두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이 장시간 머물면 안 된다는 우려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 논란이 있는 땅에 두께 15cm 이상 흙을 덮었고 잔디나 꽃을 심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땅속 유해 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시간에 토양도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호흡을 하지만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물의 호흡을 통해서 또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정부는 지난해 시범 개방 때 관람객들이 2시간씩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임시 개방 이후에도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을 위험한 공간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임시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원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환경 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시범 개방된 산책로는 직선 거리로 1.1km,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주한미군 장군 숙소와 대통령실 남쪽 구역을 지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쪽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토양 오염이 심각한데도 무리해서 개방을 서둘렀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있는 곳들은 배제하면서 공원 활용 부지를 정하고 이동 동선을 짜고 있습니다. 전혀 위해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정말 그럴까? 환경부가 작성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시범 개방한 공원 땅 안에서만 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확인됩니다. 2건은 1000리터가 넘는 대규모 사고였습니다. 2002년 1월 항공유 1136리터가 유출됐고 2004년 10월에도 항공유 2339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근처 땅과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용산기지 땅에서는 1990년 이후 25건의 심각한 기름 유출 사고가 났고 근처에서는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했고 TPH 중금속 오염이 수십 배 초과해서 검출되었는데 시범 개방 공원에서는 대통령실이 불과 430m 앞에 보이고 대통령 전용 헬기와 순찰 중인 로봇 개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매일 2,500명씩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가깝게 국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하지만 토양 오염 논란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왔는데 정부는 시범 개방이 끝나면 오염 저감과 안전성을 검토해 9월부터 임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번에 임시 개방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루 2,500명씩 선착순으로 관람 예약을 받고 있는데 12일까지는 예약이 다 찼습니다. 예약한 관람객들은 2시간 동안 허용된 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개방 대상 구역의 3분의 2나 되는 지역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물질인 비소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유계의 총 탄화수소는 최대 20배에서 40배나 초과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야구장 구역 전망대 주변에서도 비소와 석유계의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9배를 넘어섰습니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독성물질은 가스 성분으로 변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토양 속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되거나 기체로 증발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노출되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국토부 환경부는 하루 2시간 정도 관람하는 정도라면 건강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땅에 잔디를 깔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걸 억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점별로 정확한 농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덮은 다음에 그 덮은 그 위에서 2시간이 괜찮다는 것은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용산공원의 시범 개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 부지의 토양 오염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120년 동안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던 용산로 5가 2-1번지. 20세기 초 일본군 사령부가 해방 이후엔 미군 기지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바뀌어 일반에 공개된 오늘, 전국에서 온 어린이들이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개방된 곳은 전체 미군 기지의 8분의 1 규모인 30만 제곱미터. 미군 장교와 장군들이 쓰던 집들은 역사관과 도서관, 카페로 개조됐고 야구장 4개가 있던 곳은 잔디밭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언덕,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도 조성됐습니다. 아까 대통령이랑 손잡고 있었잖아.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 여기서 야구 잘하면서 여기서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야구하라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이전한 취임 당시의 마음을 새기게 된다며 개방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조사, 토양 정화를 거쳐 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릴 수 있어 일부를 먼저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방이 됐지만 아직 공원이 아닌 군사시설로 분류돼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남아있는 일부 보안시설의 경우 촬영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